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어제 말씀드렸던 대로 삼성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월요일에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평택 공장에서 만났죠. 그리고 어제 수요일에 삼성이 180조 원 규모의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직접 고용 4만 명, 직간접 고용 합치면 70만 명 정도 채용 계획이 나와 있었고요. 예. 근데 이걸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고 요 과정이 많이들 들으셨겠지만 좀 깔끔하지는 않았죠. 원래 이 투자 계획을 월요일에 삼성이 발표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에서 제동을 걸었죠. 투자를 구걸하는 것 같이 보여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동의 요지였고, 김동연 부총리가 여기에 반발을 합니다. 투자를 구걸한 적 없고 직접적으로 기업에 투자를 요구한 적도 없다. 앞으로도 안 할 거다라는 반발이었고요. 근데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투자 약속을 하는 것, 고용 약속을 하는 것 어떻게 대체로 이행이 됐습니까? 과거에도 참 이런 일이 많았는데요. 과거에 그런 일이 많았는데 보통 재벌들이 발표를 하는 대규모 채용 계획은 대통령을 만난 김에 하는 거지 없던 걸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과거에 재벌들이 했던 투자 계획들을 쭉 보면 1년 전에 하기로 했던 거, 2년 전에 하기로 했던 거 이런 것들을 쭉 모아서 한꺼번에 대통령 방문한 김에 장관 방문한 김에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색내기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삼성이 발표했던 계획은 그것보다는 조금 규모가 커 보이기는 해요. 요거는 제가 기회가 되면 자세히 말씀을 한번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없던 것들을 막 일부러 만들어내고 그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오늘 좀 다루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면 청와대가 당시 제동을 건 다음에 김동연 부총리가 반발을 하고 그 다음에 청와대도 김의겸 대변인 발표를 통해서 우리가 구걸이라는 표현까지 쓴 적은 없다라고 정정을 합니다. 예. 다만 다른 언론 보도를 보면 부총리에게 그런 말을 쓰는 것은 결례고 다만 과거처럼 투자를 위해서 대기업을 압박했다는 오해는 피해야 된다는 의견을 전달했는데 그게 좀 오해를 샀다라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청와대가 제동을 건 게 맞다는 뜻입니다. 부총리에게 구걸하러 갔다느니 이런 표현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재용 부회장을 만나서 애로를 듣는데 그 자리에서 삼성이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이 모양이 적절치 않았다라는 판단이 있었다는 거겠죠. 예.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과연 청와대의 삼성에 대한 입장이 바뀐 게 있느냐.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과거에는 청와대의 입장은 삼성은 기업이고 기업은 기업의 일을 잘하면 된다. 잘못한 게 있으면 당연히 죄를 받아야 되는 거다라는 아주 원칙적인 입장을 지금까지 쭉 지켜왔는데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의 만남으로 현 정부가 삼성에 대해서 좀 입장이 바뀌지 않을까라는 짐작이 실제로 있었죠, 세간에서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적지 않은 지식인들이 그 부분을 우려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해보고 싶었던 겁니다. 며칠 동안요. 예.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혀 그런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제 취재가 틀렸을 수는 있는데요. 네. 틀리지 않았다면 어쨌든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삼성에 대한 청와대의 원칙적인 입장은 전혀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조가 상당히 강경하고 뚜렷했어요. 그래서 저로서는 일단 이야기를 들은 사람은 좀 안심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몇 가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 김동연 부총리가 이재용을 만났고 애로사항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시차를 두긴 했지만 삼성이 이틀 뒤인 수요일에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죠. 요 모습이 썩 매끄럽지가 않았는데 만약에 청와대가 제동을 한번 걸지 않았으면요. 부총리가 방문한 당일에 그 계획이 그냥 주루루 발표가 됐으면 사실 상당히 심한 오해를 받을 뻔했던 방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문을 했을까라는 의문이 남죠. 예. 원론적으로 김동연 부총리의 답은 부총리는 원래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는 자리다. 다른 기업들도 들으러 갔다. 삼성이라고 부총리가 애로를 안 듣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도 여전히 좀 찜찜한 건 지금 상식적으로 삼성의 가장 큰 애로가 뭘까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집행유예 상태잖아요. 상고심이 남아있고요. 이게 걔들의 가장 큰 애로예요. 그런데 상고심을 앞두고 굳이 부총리가 삼성의 수장을 만났어야 했을까요? 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요. 예. 저는 김동연 부총리의 선의를 믿습니다. 제가 이분을 전혀 모르지만 취재를 통해서 들었던 이분에 대한 평가는 매우 훌륭한 분이라는 평가를 많이 들어요. 물론 생각은 저하고는 좀 많이 다른 분 같지만 생각이 다른 건 다른 거죠. 틀린 게 아니니까. 예. 다른 부분들은 논쟁의 영역이지 비난의 영역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저는 부총리가
기업의 애로를 들으러 갔다. 그게 내 임무다라고 생각했던 선의를 믿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런데 일국의 경제부총리라는 자리는 이게 기획재정부 차관이 아닌 겁니다. 기재부 전략기획관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한 나라의 경제를 총책임지는 사람이고 아주 거칠게 이야기하면 경제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는 정치를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 내가 경제부총리인데 내 일을 하는 게 뭐가 문제야 라고 간단히 이야기할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경제부총리는요. 그 사람의 한마디, 그 사람의 손짓 하나가 시장의 신호가 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일국의 경제를 움직여요. 그래서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행동이 이 정권의 어떤 정치적 득실을 낳을지를 이해하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럼 보십시오. 삼성과 썩 매끄러워 보이지 않았던 이번 만남이 지금 정부의 정치적으로 득이 됐을까요? 실이 됐을까요? 만약에 청와대가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그리고 김동연 부총리의 의도대로 월요일에 만났고 월요일에 삼성이 투자 계획을 받았다면 그게 정치적으로 어떤 결론을 낳았겠습니까? 제가 장담하는데 정치적으로 현 정부에 단 1도 득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김동연 부총리가 삼성과의 관계를 잘 풀면 삼성의 지지자들이 현 정부를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조중동이 갑자기 친문재인으로 돌아설까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지지율 높이는데 1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쪽은 어차피 영원히 반문재인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라고요. 그래도 이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요? 고용률이 생각만큼 호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이 그렇게 적극적인 고용을 하고 또 투자를 하면은 네. 그래도 경제 지표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경제적인 영역으로 지금 김동연 부총리가 그런 선의의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건 그 선의의 판단이 있더라도 정치적인 득실을 경제부총리는 고려를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사실은 그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은 가치처럼 우리가 쉽게 인식되는데 정치적인 판단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제부총리라면은요. 기획재정부 차관은 안 그래도 되는데요. 반대로 정치적으로 잃을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지층의 균열이 상당했을 겁니다. 제동이라는 단계가 없었다면요. 왜냐하면 삼성과 오랫동안 싸운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돌아가신 분들도 여럿이에요. 제가 염호석 열사나 최종범 열사의 이야기도 전해드렸지만 이게 화해가 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겁니다. 제가 좀 마음을 놓았던 건 저한테 들려왔던 아주 분명한 어조의 이야기가 아니 그 정도도 우리를 못 믿냐. 우리 그런 정도 아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고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한 중립적 위치를 지켜나간다. 라는 믿음 정도는 있지 않느냐. 이런 단호한 대답을 제 귀로 들었기 때문에 이제 저는 마음이 놓입니다만 사실 이 단호한 대답을 듣기 전까지 저도 굉장히 찜찜했습니다. 근데 이 찜찜함을 굳이 정치적으로 만들 이유가 뭐가 있었겠냐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김동연 부총리의 선의를 믿습니다. 그게 본인의 맡은 바 임무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잘 알겠어요. 하지만 경제부총리는 기재부 전략기획관이 아닙니다. 산업비서관도 아니에요. 말 하나 행동 하나가 국가를 움직이는 자리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자신의 행동을 좀 숙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숙고가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둘째로 이건 제가 뭐 정확히 안다고도 말씀을 못 드려서 굉장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정말로 주제넘게 김동연 부총리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탁은 장하성 정책실장에게도 똑같이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주제넘은 이야기인데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 정말 좀 절실하게 듭니다. 이 두 분 다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한 분인데 두 분이 관계를 푸셔야 됩니다. 지금처럼 이래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보세요. 이번 일만 해도 두 분이 사석에서 5분만 이야기를 나눴어도 이렇게 시끄러울 일이 아니었다고요. 장하성 실장이 김동연 부총리한테 이번에 삼성 가신다면서요. 예, 갑니다. 그 이재용 부회장 만나는 건 좋은데 투자 계획은 그날 안 받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부에 뭐 오해받을 만한 일도 있고 있으니까요. 그럼 그렇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그날은 투자 계획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다. 요 1분의 대화만 있었어도 지금 문제가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부총리는 선의를 가지고 삼성을 가겠다고 하고 청와대에서는 그게 좀 보기가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제동을 걸고 그런데 이게 내부에서 조율이 안 돼서 언론에 먼저 보도가 됩니다. 그리고 구걸이라는 단어가 언론에서 나오고 그래서 구걸이라는 단어까지는 사용하지 않았다 뭐 이런 걸 해명해야 되고
근데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분의 스텝이 얼마든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두 분의 직책이 경제부총리와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면 그 다름은 내부에서 소화가 돼야 됩니다. 외부로는 하나의 단일한 입장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는 겁니다. 해야 될 일이 산더미일 텐데 이런 감정의 문제가 정부의 동력을 소진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두 분이 관계를 푸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더 언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삼성 이재용이 김동연 부총리를 만나서 애로사항을 전달했다는 대목에서 제가 그동안 삼성을 너무 과대평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삼성이 나쁜 집단이기는 해도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번 회동을 보고 멍청해도 어떻게 저렇게 멍청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재용이 김동연 부총리를 만났을 때 삼성 바이오에피스라는 계열사 사장을 동석시킵니다. 근데 동석자 명단을 보면 전부 삼성전자의 각 부문별 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다른 계열사 사장이 한 명 왔는데 그게 바이오에피스 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시가총액 300조짜리 삼성전자의 사장들이나 앉는 자리에 조그마한 삼성 바이오에피스 같은 작은 계열사 사장이 낄 자리가 아니었던 거죠. 그럼 거기 에피스 사장이 왜 갔냐?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면 바이오 의약품의 복제약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시밀러라고 하는데요. 바이오 의약품은 합성 의약품하고 다르게 뭐 대장균이나 효모 같은 살아있는 세포에서 물질을 뽑아내서 만드는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합성 의약품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덜하고 효과도 뛰어난데 복제하기도 좀 까다로워요. 반면에 복제가 되면 이제 좋은 약이 복제약으로 많이 나와서 좀 값싸게 보급할 수 있는 의료비를 낮추는 대안으로 꼽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이재용이 삼성 바이오를 무시하게 밀고 있다는 건 널리 알려진 사실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분식회계에 연루돼 있는 이 회사와 직결된 회사입니다. 그러면 범죄 혐의가 있는 계열사 사장을 그 자리에 동석을 시키고 우리 잘 봐주세요. 에러가 많습니다. 삼성이 이랬다는 거잖아요. 제가 이걸 보고 이재용이 진짜 멍청한 건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네가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네 발등에 폭탄이 있는데 당신 지금 집행유예 상태입니다. 상고심에서 뒤집어지면 깜빵 가야 돼요. 그런데 부총리가 와서 애로사항 이야기해보세요. 그런다고 거기서 분식회계 혐의로 조사받고 있는 계열사 사장을 달고 가서 우리 힘들어요. 이럴 때냐고요 이게. 이 멍청한 게 아니면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게다가 제가 진짜 깼던 건 그 자리에서 이재용이 바이오 산업 규제를 풀어달라라고 졸랐다는데 뭐 그럴 수 있어요. 기업인이 부총리 만나서 뭐 규제 풀어달라 맨날 하는 얘기죠 재벌들이. 그런데 문제는 그 규제를 풀어달라는 내용이 뭐였느냐. 바이오 복제약의 가격을 더 올릴 수 있게 해달라 이런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대목을 보고 니들 진짜 미쳤구나. 예? 아니 그 이야기를 이재용이 하고 싶어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옆에서 말려야죠. 부회장님 이번에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시죠. 이렇게 제어를 해주는 놈이 한 놈도 없다는 거잖아요. 지금 바이오시밀러 가격을 식약청에서 규제를 하는데요. 기업 입장에서 그거 자유롭게 풀어달라, 막 가격 올리게 해달라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야 돈을 많이 버니까요. 그런데 그 요청이 옳고 그르고를 떠나서요. 그런 규제를 풀어달라는 이야기는 쉽게 이야기를 하면 약값을 올리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약값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는 환자들이 돈을 더 많이 내게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바이오시밀러 가격이 환자들에게 직접 안 올라도 건강보험에서 보전을 해주는 형식이 돼도 결국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소비자들한테 약을 비싸게 팔게 해달라는 이야기를 상고심을 앞둔 이재용이 온 국민들 다 보는 자리에서 부총리 이야기하고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이건 뷰응딱이라고 불러야지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김동연 부총리가 한전 사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더워서 쪄 죽는데 한전 사장한테 애로사항 이야기해 보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한전 사장이 온 국민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요즘처럼 국민들이 폭염에 쪄 죽을 것 같은데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정부가 지금 전기요금 규제를 해서 우리 한전 수익이 안 좋네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좀 마음대로 올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한전 사장이 이렇게 요청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미친놈인 거죠. 예? 전기요금 올려달라는 게 한전 사장의 꿈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들이 폭염에 짜증 데시벨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그 상황에서
온 언론이 다 보도를 하는 만남 자리에서 전기요금을 올려달라고 부탁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건 로비를 해도 조용히 은밀히 하는 게 상식이잖아요. 이재용도 지금 그런 겁니다. 집행유예 상태고 상고심이 남아있습니다. 바이오로직스는 분식회계로 조사를 받습니다. 그러면 좀 국민들 앞에서 미안해하고 겸손해하고 좀 국민들에게 봉사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이래도 국민들 감정이 식을까 말까 한데 그 자리에서 약값 올리게 해주세요. 환자들 등을 더 쉽게 처먹게 해주세요. 이 지랄을 하고 있으니 이걸 병따기라고 불러야지 뭐라고 불러야겠습니까? 네. 규제를 풀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 주변 분들께 되게 지금 욕을 바가지로 먹는데 저는 은산분리 규제 완화 같은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제가 그래요? 예, 방송에서도 몇 번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은행이라는 새 산업을 제가 좀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고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이 있어야 되긴 해요. 그런데 적절한 제도적 보완책만 있다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해도 저는 괜찮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하면 주변에서 욕을 바가지로 먹죠. 그래서 제가 좀 조심합니다. 아니 그러진 않을 네. 거예요. 이완배 기자님이 뭐 풀어서 납득할 만하게 설명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뭐 평가를 하겠지 뭐 덮어놓고 뭐라고 하겠어요? 하여간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상당히 완화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바이오 분야 규제 완화는 정말 좀 신중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민중들의 생사와 관련된 문제는요. 정부가 이걸 공공의 영역으로 지켜야 된다는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기업이 바이오에서 돈을 많이 번다는 건 그만큼 환자들의 생사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분야는 규제 완화를 할 때 정말로 국민들의 생명을 지킨다는 든든한 공공의 관점에서 풀어야 돼요. 그런데 이 엄중한 시기에 이재용은 자기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뭔지도 모르고 약값 올리게 해주세요. 이 지랄을 하고 있었다는 걸 보고 참 진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부가 바이오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정말로 좀 공공적으로 신중하게 생각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당부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몇 가지들을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브리핑이 며칠 늦어졌는데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정도로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 회동에 대한 브리핑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 한번 소설을 써보자면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이분이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화학적 결합이 안 돼 있다.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은 예를 들어서 김동연 부총리가 제멋대로 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에서 만약에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만약에 경질을 했을 경우 나가서 문재인 정부 씹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자유한국당의 차기 대권 주자로서 그 위상을 다질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게 소설 써도 됩니까? 저는 정말로 그 분야 인사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제가 잘 몰라서 뭐 비겁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는 게 없어서 제가 뭐라고 답을 못 드리겠습니다. 아니 제가 그런 건 또 귀신같이 냄새를 맡거든요. 제가 진짜 몰라서 모른다고 답하는 겁니다. 이 분야는. 그렇지 않겠죠, 설마. 에이, 국민의 신망을 받고 있고 또 촛불 혁명의 대의를 실현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행동을 하실 분은 아니라는 생각은 들지만 적어도 장하성 실장과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다. 뭐 이렇게 봐도 무리는 아닐 것 같아요. 이거 뭐 사실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니니까요. 이게 두 분이 좀 잘 푸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알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